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먼저 에스크 턴테이블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게 큰 힘이 돼서 이거를 끝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플러그인이 어떤 플러그인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무료로 배포하는 플러그인인데요. 서브스텐스 페인터 내에서도 쉽게 턴테이블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이에요. 가끔 간단한 턴테이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든 텍스처를 전부 다 익스포트를 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임포트를 하고 또 그 임포트한 텍스처를 재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은 그 준비를 하는 것부터 벌써 너무 지치잖아요. 만약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그냥 처리해버리고 싶다면, 혹은 오히려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보이는 결과물이 더 만족스러울 경우에도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튜토리얼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 시작하기 앞서서 이 튜토리얼에 사용할 수 있게 램프 에셋을 제공해 주신 아이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트스테이션에서 이 램프 다 포스트 올라온 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작품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한 번도 설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 이제 이거는 파이썬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파이썬 상단에 있는 이 메뉴에서 파이썬을 클릭을 하고 밑에 있는 플러그인스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내 문서에 있는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의 파이썬 폴더에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거를 수동으로 직접 바꾸신 분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링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지정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플러그인스 폴더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다운로드 받은 두 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에스크 런처고요. 하나는 에스크 턴테이블인데요. 두 개 다 있어야 제대로 버그가 없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꼭 두 개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턴테이블만 넣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런처랑 같이 작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만 넣어서 오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두 개를 전부 다 잘라내서 여기에 붙여 넣어주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은 여기에 파이썬에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밑에 리로드 플러그인스 폴더를 눌러주시면 두 개가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에스크 런처, 에스크 턴테이블 이 순서로 로드를 할 건데요. 아마 큰 상관은 없지만 그냥 안전을 위해서 런처랑 턴테이블 이렇게 순서대로 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런처를 로드를 하고요. 턴테이블을 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런처를 로드를 한 시점에서 아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에스크 툴즈의 마크가 런처에 마크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눌러주면은 리로드 런처랑 에스크 턴테이블이 있는데, 리로드 런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런처가 중간중간 뻗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리로드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기능일 뿐이고요. 에스크 턴테이블을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새 창이 뜨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도킹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미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사용해 주신 위치에 도킹이 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거를 눌러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레이어 쪽에다가 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걸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작업이 거의 다 끝나고 막바지쯤에 들어가서부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선 레이어를 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했다가 X 버튼을 눌러서 끌 수 있고 다시 일로 와서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그냥 편하게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를 끝마쳤으니까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세팅은 여기 보시듯이 여기 세팅스가 있고 또 여기에 세팅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팅 버튼은 이 플러그인 자체의 세팅 버튼이고요. 이 세팅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기능들의 세팅 버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이 버튼들은 여기에 있는 값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지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알아보게 될 세팅은 이 세팅 버튼이에요. 이 세팅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제너럴 탭에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있고, 액티브 컬러와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리셋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로고고요. 저 제작자 정보, 검로드 아트스테이션 유튜브 링크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트스테이션에만 플러그인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검로드에는 지금 제가 서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어서 바로 파일을 올릴 수는 없고요. 당분간은 아트스테이션에서 이 플러그인을 받아주시면 되겠고, 다른 링크들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리셋 올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세팅들 저희가 바꾼 기록이 있다면은 리셋을 하는 거고요. 색깔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번역인데 빈칸들도 있지만 제가 번역자들을 못 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여기에 번역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플러그인이 조금 더 완성도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버튼, 여기서는 딱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한국어로 찍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언어들이 한국어로 바뀌게 돼 있고요. 다른 언어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활성 색상, 강조 색상이라고 하는 이거 액티브 컬러와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액티브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색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금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것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 마우스를 잠깐 올리면 이 밑에 여기에 잠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리셋 컬러를 누르면 원본 색깔로 돌아오게 됩니다. 리셋 올 세팅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리셋을 하는 거고요. 내 세팅 버튼은 딱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번역해주신 분들의 링크드인하고 아트스테이션도 링크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어떤 분이 번역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이분들의 아트를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은 이 로테이션 탭에 있는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과 여기 있는 6개의 버튼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6개의 버튼이 이 플러그인의 가장 코어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아마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에서 시프트 버튼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기 있는 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 있는 이 인바이런먼트 로테이션을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걸 꺼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거를 기능을 사용하면서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값으로 회전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로 여기 있는 초는 내가 이걸 몇 초 동안 돌리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에도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도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서 또 동시에 클릭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인바이런먼트하고 카메라를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인바이런먼트에는 로테이트와 스윙 버튼 2개가 있고요. 이 2개의 버튼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라이트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테이트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가 지정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더 알아볼 여기 세팅에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속도를 임시로 2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이트가 한 방향으로 쭉 도는 게 아니라 지정한 각도만큼 지정한 속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걸 뜻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위치의 라이트를 빛에 반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카메라에 있는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듯이 말 그대로 턴테이블을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버튼이 이름이 읽기가 좀 까다로운데 카메라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배경 이 위에 있는 라이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턴테이블을 돌려보면은 라이트가 항상 여기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도는 동안 라이트가 똑같은 속도로 반대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얘가 이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도는 동안 그 반대 방향으로 라이트가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2배로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배로 빨리 움직여야 얘가 그 속도에 맞춰서 반대로 돌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라이트를 보여줄 때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턴테이블보다 조금 더 턴테이블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라이트 빛 반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윙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 스윙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라이트만 움직이는 대신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스윙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서클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의 중심 혹은 피벗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피벗 포인트를 딱 화면의 중앙에 옮긴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잠깐 이 오브젝트가 화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 동작의 특성상 항상 이 피벗 포인트가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해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간단하게 버튼 설명이 끝났으니까 세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세팅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세팅하고 다르게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들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세팅들인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려드리면 좋은 거,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아래쪽에 하이라이트가 6개의 버튼이 전부 다 하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여기에서 바꾸는 세팅 값들은 여기 6개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윙이라고 써 있는 곳에만 마우스를 올릴 때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스윙 버튼 2개에만 하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아래쪽에 서클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여기 서클에만 하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컨트롤 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맨 위에서부터 디렉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을 돌리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돌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프트를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이 돌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피드 같은 경우는 칸이 2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수가 있고 하나는 초가 있는데요. 두 개는 서로 싱크가 되고 있어서 여기 있는 값을 수정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도 수정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수정하면 왼쪽에 있는 값도 수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5초로 바꾸게 되면은 한 바퀴를 돌 때 5초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2배속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10초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1배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10배를 넣으면은 여기가 1초가 된다는 뜻이겠죠, 한 바퀴를 돌 때.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리밋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잠시만요. 속도를 좀만 조절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리밋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턴을 눌렀을 때는 한 바퀴만 돌게 됩니다. 여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3초에 한 바퀴가 도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턴즈를 누르고 돌리게 되면은 두 바퀴를 6초에 걸쳐서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는 무한대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를 넣는 칸과 턴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래는 원턴하고 투턴즈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이거를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놨고, 클릭을 해서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1부터 99까지 직접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한 3으로 해가지고 턴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9초 후에 총 3바퀴를 도는 회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피봇 쪽을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회전을 할 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지만 간혹 오브젝트가 이런 쪽에서 인풋가 됐다거나 센터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인풋가 됐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 2개가 회전을 하거나 2개나 3개가 있을 때 회전을 할 때 굳이 여기에서 회전을 하지 않고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둔 건데, 여기 있는 Show 피봇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피봇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기즈모가 지금 평상시에 보시던 기즈모랑 좀 다를 텐데요. 일부러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선들을 그 오브젝트에 각각 갖다 대가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얘를 더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 쭉 늘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최소 기즈모보다 짧을 때는 이렇게 길을 유지하지만 늘리게 되면은 그 길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서 맞추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봇을 였다가 잠깐 올려두고, 이 위아래는 아직 큰 상관은 없지만 턴테이블 같은 걸 할 때는 이 Y축은 상관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였다가 올려서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턴테이블을 돌리게 되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스윙도 똑같습니다. 스윙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스윙을 돌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저쪽을 기준으로 스윙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CO 피봇 아래쪽에 보면은 오프셋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기준으로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겠지만 가끔 정말 미세한 값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오프셋을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놓기도 했고요. 기즈모 랭스 같은 경우는 각각 사용하시는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이 기즈모가 지나치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즈모 편한 대로 조절하시라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기본값은 1이고요. 이제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스윙 앵글 쪽을 보면은 스윙 앵글이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스윙이 움직이는 정도가 왼쪽으로 30도, 오른쪽으로 30도씩 이렇게 총 60도를 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윙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30도씩 도는 게 통틀어서 총 이렇게 3초가 걸리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를 저희가 15로 고쳐서 하게 되면은 3초 동안 이쪽으로 15도, 이쪽으로 15도. 이거를 15도가 아니라 90도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3초씩 사용을 하게 되죠. 밑에 있는 이 이즈 같은 경우는 이즈 지금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구석 쪽으로 갈 때마다 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이즈를 껐을 때는 그 속도가 줄어드는 게 없이 일정한 속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딱 리니어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얘를 이즈를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게 돼서 끝쪽에 가면 갈수록 속도가 좀 감속이 되게 되고요. 총 값은 0부터 3까지 쓸 수 있는데 3을 둬서 해보면은 아마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서부터 끝점까지 가는데 가속도가 확 붙고 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죠. 여기서도 0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리니어랑 똑같아지고요. 그래서 0으로 한다기보다는 1이나 2나 3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숫자를 두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즈가 필요 없을 때는 끄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서클에 있는 값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면하고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카메라하고 이 오브젝트의 센터에 50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전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 회전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축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축을 화면의 가운데 지금 이 뷰포트 화면의 정 가운데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 회전을 서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서클이 움직이는 구조상 이 피벗 포인트가 항상 화면의 가운데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클 기능만큼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Y축이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했지만 이 서클 기능만큼은 Y축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회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팅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캡처를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캡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누르면 스크린샷하고 이미지 시퀀스 버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파일 네임, 세이브 폴더, 포맷, 크로마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도 당연히 흔히 있는 기능이라서 사실 이번엔 설명이 딱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네임은 말 그대로 이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될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png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이 포맷에 png랑 jpg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jpg를 누르면은 여기가 다 jpg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이브 폴더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될 디렉토리입니다. 브라우저를 눌러서 제가 특정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디렉토리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스크린샷을 한번 바로 찍어 볼 건데요. 스크린샷을 누르면 이렇게 잠깐 V 표시가 나왔다 사라지고요. 저희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이 되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SC라는 이름과 뒤에 날짜,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크린샷이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이 스크린샷은 정확하게 이 뷰포트 크기에 맞춰서 찍힌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스크린샷을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린샷을 다시 한번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딱 이 뷰포트 사이즈에 맞춰서 스크린샷이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이미지 시퀀스 같은 경우는 조금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이걸 루프로 누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프로 누르고 이미지 시퀀스를 누르면 경고문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미지 시퀀스는 루프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턴이나 투턴즈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N턴즈의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경고문이. 왜냐면 루프로 해놓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렌더링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막아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원턴이나 투턴즈, 원턴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미지 시퀀스를 누르면은 경고창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하는 동안 마우스를 이 화면 안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마우스를 여기 올리게 되면은 브러쉬 포인트가 나오는데, 저희가 프레임 단위로 캡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마우스 포인트도 같이 캡처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저희가 캡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좀 하려고 미리 경고문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요. 스타트 리코딩을 누르면 버튼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턴테이블을 누르면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캡처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이 게이지가 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레임이 지금 20, 23, 25, 27 이렇게 차는 걸 볼 수 있고요. 옆에 프레스 더 ESC 키 투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캡처하는 거를 캔슬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SC를 적당한 순간 눌러 볼 건데요. 지금쯤 눌러 보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캡처가 취소가 되고요. 캡처가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이미지 시퀀스로 익스포트를 할 때는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했지만 바탕화면에 이미지 시퀀스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폴더 형식으로 익스포트가 되게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캡처된 이미지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우스 휠을 굴려 봤을 때 회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관련해서 하나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기즈모도 같이 캡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플러그인 단위에서 이 기즈모를 없애는 건 좀 어렵고요. 이 기즈모를 아예 빼놓고 렌더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에딧의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Show World Axis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이 월드 엑시스 아이콘이 사라지게 됩니다. OK를 누르면 사라지죠. 이 상태로 캡처를 하셔야 이게 없이 캡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영상 편집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색이 없이 렌더링을 하는 걸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크로마키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오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 업계 쪽에서 자주 쓰는 그 그린 색깔의 크로마키를 자동으로 활성화를 해놓게 됐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오프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 기능 자체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더 설명드릴 일이 없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이걸 ON을 누른 상태로 프로젝트를 종료를 했을 때 이게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프 상태인 걸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에딧에 세팅을 가시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2개가 있는데 기본값으로 252525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 값으로 0.145의 값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죠. 이 값으로 이거와 이거 2개의 색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사용하던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 영상이 끝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에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실 때 PDF 파일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PDF 파일은 사용 설명서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열어놨는데,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꽤 상세하게 내용들이 다 적혀 있고요. 상세하게 적어놨다고는 하지만 전체 페이지 20장 정도에다가 그림이 꽤 많고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장이라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부담 없이 읽어보고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플러그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하고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될, 앞으로 사용하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번에 피드백이나 에러 리포트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디스코드 서버를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요. 디스코드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링크로 와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 링크를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이 분명히 오류 사항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던가 응원의 한마디라던가 아니면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뭐 어떤 거든 환영입니다. 단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보기는 하겠지만 디스코드에서 그 피드백 페이지에다가 적어 놓으셨을 때 제가 아마 조치를 제일 빠르게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또 새로운 플러그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